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저주쌤 김도영.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도영씨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말이요? 적당한 회사의 주식을 멋진 가격에 사는 것보다 멋진 회사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오, 바로 좋습니다. 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 한 말인데요. 하지만 수긍은 가지만요, 이 역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네. 또 어떤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지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 어렵다는 점이죠.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적정 주가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네. 실적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적정 주가라는 계산값에 의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워렌 버핏 현인의 말에 좀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 레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적정 주가의 가치, 그것을 좀 현재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네. 저희 프로와 함께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가격대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럼요, 또 그럼요. 고점을 이익 실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바로 그렇죠. 자, 오늘 먼저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나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을 급격히 둔화시키면서 전거래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899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이 눈에 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1시 이후부터 재차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장 540선을 겨우 지켜낸 모습이었죠. 네, 사실 우리가 혜선 씨가 정리해준 오늘장의 정리의 마감 시황을 좀 보면 네. 그렇게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갔던 관망세 같긴 하지만요. 하지만 사실 체감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두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 2시 이후에는 시장에 또다시 투매 아닌 투매의 일부 투매 성격들의 매도 압박 보도는 좀 확대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대기 매수가 약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그 꼬리를 다는 형태, 네. 아랫꼬리를 다는 형태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체감은 좀 어두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으쌰으쌰하고 제대로 달려가야겠죠? 네, 저희 오늘도 이런 시장을 파헤쳐 주실 멘토분들 모셨습니다. 나무는 멘토 이효열 멘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장 저 주생 김도영은 시장은 체감적으로는 어두웠다라고 정리를 좀 해봤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 점검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지리한 장의 연속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대라 좀 쉬었다 가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시장이 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일단 미국의 FOMC 회의도 있고요.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요. 이 기술적 부담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기술적 부담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그러면? 예, 우선 일단 차트상에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난 6월 고점부터 이제 6월 말 이제 저점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왔느냐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바운드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네. 그 바운드가 지금 62% 지점이 192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 포트에 50%를 담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50%를 만원에 강력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에 투자를 했으면 5% 이익이 났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면서 10%, 선물로 투자했으면요 3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시장의 이 바닥을 저는 확실히 이번에 좀 맞췄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분명히 코덱스 레버리지를 11,000원에 매도하게 된 계기가 이미 시장이 코덱스 레버리지로서는 가운데 가격이고 시장은 1920포인트를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 맨날 아하. 달릴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라주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결국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피보나치 이 사람의 어떤 이론이요.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62포인트 지점에 62% 지점이 545포인트였는데 네. 제가 540에서 545포인트 코스닥은 쉴 수밖에 없는 기술적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계속 어떻습니까? 7일째 연속되다 보니까 네. 주가는 항상 옆으로 가다 보면은요 사고 싶어 하는 욕구보다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지쳐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항상 이렇거든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답답하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에 사지 뭐 이래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올라가기를 원하고 아니면 팔고 싶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오늘 이제 투영에서 나타난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결국 장막판에 좀 더 미끄러져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역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1.7%가량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의 증시는요. 지금 이 포인트대 추세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붕괴된다면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좀 시장이 좀 하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역시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장은요.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팔면서 신규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바로 LG U+거든요. 방어로 바꿨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이번 주는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해 드렸거든요.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 네. 2차전지 테마도 갔었고요. 조선주도 가고 건설주도 가고 화학주도 가고 정유주도 가고 다 가는 부분에서 이번 주 타이밍은요. 전주말 실적 발표를 했던 IT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반드시 삼성전자와 LG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달려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1%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버리고요.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투심이 이번 차례가 들어왔을 타이밍에 가지를 못하면 주가는요. 가야 될 때 못 가면 뒤로 확 밀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IT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IT가 달리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흐름들이 나타났다. 그게 전반적으로 떨어진 부분이고요. 오늘 통신주 굉장히 큰 폭의 강세가 나왔는데요. 이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1920포인트 근접하게 되면 방어적인 흐름으로 일단 추이를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신이라든지 오늘 제약주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이 부분들은 지금 당연하게 자기 차례에서 가고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나무노 멘토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이 오늘 실적 발표를 좀 했어요. 네. 그죠? 네. 사상 최고로 이제 뭐 흑자 전환까지 드디어 가져왔거든요. 예. LG 플러스에 대한 실적 내용도 좀 언급을 좀 해주시고 기술적 부분에서 이제 반등 모멘텀이라든가 네. 익절이나 매매 전략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살짝. 일단 오늘 발표된 LG U+ 같은 경우 영업이익 1,440억 정도 나왔는데 네. 이미 예측치가 1,400억이었습니다. 그럼 예측치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네네. 근데 주가는 왜 많이 올라가느냐? 이 가격이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과연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을 더 크게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죠. 반짝 실적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1,400억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정당성을 부여하느냐의 게임인데 네.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말씀해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단가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3개월 전부터 매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1,4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예측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기관도 매도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적정치 예측치만 나오더라도요 주가는 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통신주는요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U+를 가지고 시즌 1에 50% 수익을 내면서 절대 팔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맹수가 목을 물었습니다. 이미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이에요. 아주 롱런할 가능성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요. 통신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매수에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우리 나무노 멘토가요. 네. 저희 이 샘플러스의 통신주의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통신주는요. 우리 네. 나무노 멘토의 이 갈고리에 걸리면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는 것 네. 같거든요. 자, 나무노 멘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통신주를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게 내수 소비 쪽하고 많이 엮여 있었고 이제는 패러다임 좀 뭔가 체질이 많이 바뀌어잖아요. 네. 그걸 알려면 어디 가서 나무노 멘토하고 우리가 이런 걸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통신주 궁금하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은요. 하루 종일 제가 8시 30분부터 3시 15분까지 떠들어대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몸으로 체감하는 지식을 아마 얻게 될 겁니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나무는 멘토도 샘플러스를 통해서 볼 네.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효열 멘토는 오늘장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또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장? 네, 전반적으로 일단 1900선 안착을 시도하면서 걷는 이제 진통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네. 이제 오늘의 약세는 이번 주에 이제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아하, 이번 주에 이제 그래요? 내일부터 미국의 FOMC 회의가 이틀간에 걸쳐서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이 또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변동성의 어떤 중간에 이번 주에 좀 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었고 특히나 이제 기술적 반등은 많이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1800 이하에서 한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늘 또 많이 아쉬워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대국민 주식이 또 이 하향 조정 의견 얘기 나왔죠? 네네네. 왜 계속 이러는 겁니까?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됐고, 추가적으로 하반기 낸스플래시부터 해서 디램 가격 인상 부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 자체가 사실 작년 중반서부터 사실 추세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좀 보시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적이 좋게 특히나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조 원 이상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 추세적인 흐름이나 주가 흐름들을 월봉상으로 좀 보시면 네. 작년 사실은 중반서부터 사실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올해 이제 좋아질 거다 예측을 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기관에 여기 매집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동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리포트에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분기가 좀 고점이 아니냐 이런 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건 역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열면 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 매매를 했지만 누구나 한 번쯤 또 수익을 또 내보지 못한 종목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생각보다는 사실 하락이 뭐 제 생각보다 사실 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빨랐어요. 네, 내일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네. 28,000원이라는 가격을 7월 들어와서 상당히 좀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이제 매도 리포트 때문에 28,000원대가 다시 한번 깨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내일 종가상으로 27,000원까지도 좀 하회를 한다 그러면 약간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종가상이 2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 한 절반 정도 눈물을 먹을 거 조금 손절을 쳤다가 다시 이제 반등 모멘텀에서 단가를 작업을 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올라오는 모습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좀 오늘 상당히 좀 아쉬웠었어요. 네. 갑자기 이 실적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우상향을 좀 갖지 못한 거 그리고 드림 익스체인지 차트 상으로도 보더라도 우상향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 점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방송 중에는요. 내일장 승천주와 또 내일장 전략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30일에서 31일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적 완화 축소 시기나 규모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또한 이번 주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예비치도 발표될 예정이 있죠.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차는 10거래일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불고 있는 상승 바람에 대해 멘토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 게 왔군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시점 되면 자동차가 부르릉 시동을 제대로 걸고 하반기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뤄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역시 우리 주식승천 10시에 메인 저희 하시는 제작진분들이
찝어주셨죠? 능력은 멋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나요? FOMC 회의, 그 다음에 뭐 ECB 쪽에서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기관 쪽에서 이번 월말 효과 자체도 상당히 미약하게, 오히려 지금 매도 압박, 팔기 바빴던 것 같은데요. 네. 굵직한 이슈들이 좀 줄줄이 대기했다라는 얘기가 좋습니다. 영향력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이렇게 좀 지루하게 있는지 보겠는데요. 나무로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어떠한 지표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역시 이제 벤 버냉키의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벤 버냉키가 이번 다시 이제 양적 완화의 어떤 축소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나는 정말 1992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가 없었을 때. 우리는 1980년대 미국에 블랙 먼데이가 나온 그때도요, 우리나라 지수 올랐거든요. 요즘에는요, 외국 눈치 다 봐야 되고 머리 아픕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벤 버냉키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주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이미 이제 체력이 단련됐어요. 이미, 언제쯤 되면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하겠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미국의 지금, 2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가 남아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GDP, 산정 그 방식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면으로는 한 3% 증가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전년 대비 연율로 했을 때는 한 1.1%,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예측치에서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우려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관심은요, 미국이 아닙니다. 어딘가요? 유럽입니다. 네. 그동안요, 이 마리오 드라기가 조용했습니다. 그죠? 예, 게임하고 있었나? 예, 좀 조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리오가 드디어 전면으로 나설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버냉키는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마리오가 이번에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지금 영국이나 유로존의 제조업이나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네. 좋아지고 있죠. 예. 자, LTRO가 만기가 다 원활히 잘 들어오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제시된다든지. 네. 이 금리 인하의 여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호재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미국과 유럽의 이벤트로 인해서 외국인의 포지션은 또다시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현재 외국인 포지션은요, 미국계와 유럽계 자금의 전형적인 충돌 과정이거든요. 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유럽계 헤지펀드의 투기 자금들은 지수를 계속 누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뱅가드가 나간 미국계 자금은 7월 1일부터 지금 7월 내도록 사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추정치가 1조 가까운 되는 금액을 사고 있는데, 이 미국계 자금은 철저히 종목별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개를 조합하면 외국인들은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단,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무라면 또 만약에요, 네. 이 미국계 자금이 종목별적으로 매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네. 외국인들의 이 한 땀 한 땀 지금 모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네.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따라잡고 네. 좀 긴 안목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외국인 미국계 자금의 특징은요, 이 가치를 평가를 두고요. 아까 이제 워렌 버핏의 공정 가격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공정 가격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가르쳐 드릴게요. 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뭐 다른 프로나 또 방송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중장기로 이제 흘러가는데, 단 외국인들의 매매를 따라 하시려면은요, 첫 번째 머리를 염색을 하고요. 네. 같이 노란색으로요? 잘하시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네. 흐름은요, 아무래도 이 투기적인 자금과 기관의 흐름들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장기 투자자분들은 현재의 외국인 매수 늘어나는 부분은요, 반드시 체크해서 나 같이 사서 그래 나 노랑머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2월 멘토. 나무르 멘토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 FOMC 회의의 내용, 또는, 버냉키 부분에 대한 언급 내용, 그 다음에 이 2분기 GDP 내용까지 다 언급이 돼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2월 멘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조의 어떤 그 추세나 기조의 어떤 발언 자체의 어떤 방향성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항상 좀 의외적인 변수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지수 자체적으로 1900선에 좀 저항선에 좀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이제 좀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뭐 양적완화 축소 시기라든가 규모가 또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네.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흐름이 아닐까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자 대응 전략은 따로 없을까요? 지금 사실은 지수가 굉장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길적 반등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까지 어느 정도 1900선 근처까지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갇혀있는 굉장히 지리한 그런 장세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낙폭과대주들의 어떤 바닥 다지기라든가 또 실적 호전도들 자체도 어느 정도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정도만 조절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월멘토 현재 기준에서 현금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공격으로 잡지 말자라는 의견인가요? 지금 사실은 방향성을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타이밍이 좀 중요해지는 네.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번 주는 사실 이슈가 많은 부분이긴 분명합니다.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의 시장 동향이라든가 또 외국인의 투자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살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상으로는 역시 주도주군에 속해 있는 뭐 추세를 좋게 갖고 있는 조선이나 자동차 업종군, 운수장비 쪽이 되겠죠. 네. 운수장비 쪽이라든가 또 최근에 낙폭 과대 관점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철광학 업종들도 좋은 매수 타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최근에 좀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좀 발빠르게 왔던 것들이 좀 쉬어간다라면 그때 네. 분할 매수 원칙을 세우자라는 이월멘토 의견이었고요. 네. 자, 나무르멘토는 이와 다르게 공격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사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지금 지수대로는요, 지금 철저히 기술적으로 지금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주식, 현금 가지고 있지 마세요. 지를 때는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만약에 다 매수를 했는데, 장이 밀리거나 종목이 밀린다. 손절매 하죠. 그리고 다시 사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순환매가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딱 두 가지 전략을 해야 됩니다. 번트 안타를 치든지 아니면 홈런을 치든지 두 가지 선택하셔야 돼요. 어중간하게 2루타, 3루타를 생각하시면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의 오늘 장에 대한 정확한 이제 이슈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두 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혜선 씨. 네. 기술적으로 지수의 상단이 체감적으로 다 왔다라는 결론을 내주셨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느냐, 아니면 이 조정의 기회일 때 조정이 커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조정은 일단 신경 쓰지 말자. 오히려 좀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아보자. 네. 종목을 이제 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거 사자라는 의견 같은데. 자, 나무르멘토 제가 정리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나무르멘토 얘기를 듣고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는 나무르멘토 공개 방송에서 같이 해보시면 될 거. 이월멘토 제 정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월멘토하고는 또 자동차 업종을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이월멘토의 장중 공개 방송에서는 자동차 섹터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이슈가요, 자동차 관련 이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현대차 3인방을 필두로 해서요, 또 주요 부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시동을 상당히 불고 갔었어요. 네. 가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갑자기 내려왔어요. 노사 문제다, 뭐 이유를 대고 명분을 댔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혜수 씨 알아요? 10거리를 연속해서 한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현대차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월멘토 네. 하면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떠올라요. 멘토분들 중에서. 네. 긍정으로 계속 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흐름이 좋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실 자동차주가 작년에 많이 쉬어갔던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그 주가 자체가 크게 뭐 큰 폭으로 상향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발표된 6월 판매에서도 중국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환율 부분에서도 그동안에 뭐 엔저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상승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탄탄한 흐름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다는 점 가장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이월멘토 오늘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폭 대비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선방을 하면서 지수를 그나마 같이 급락이 나오지 않게끔 방어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전자가 최근에 쉬어가는 모습 때문에 이 자동차가 주도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뭐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라든가 전체적으로 IT군이 사실 요즘에 좀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어떤 그 매수세가 좀 자동차군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매수가 좀 유입되는 거는 역시 저평가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올해 그런 부분에 사실 올해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상당히 우호적이었고요.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승을 지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1분기는 좀 이제 실망감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이제 종목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은데, 이번 그 자동차 3인방과 주요 부품주들의 실적은 대체로 어땠나요? 뭐 전체적으로는 예상치를 뭐 약간 웃돌거나 전체적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들을 좀 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보기에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네, 하반기 실적이 개선된다는 게 지속이 될까요? 하반기에도? 네, 현재 그 예상치로는 계속 뭐 실적이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환율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신차의 효과라든가 또 외국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그 컨센서스상으로는 상당히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이열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기전자의 빈자리를 부르릉 자동차가 조금 채워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을 뚜껑을 열어봤다는 표현을 써주시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갑자기? X뚜껑에 그 딱 뚜껑을 열면 라면을 네. 이렇게 맛있게 그런 것처럼 맛있겠네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3분기와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도 좀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열 멘토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나무로 멘토. 특히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해외와 국내에서 이제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하반기에. 그 부분도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될까요? 일단 뭐 신차가 나오고 부분 그 변경 모델이 나오게 FL 되면 버전들이 많이 나오죠. 평균 이제 판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릭스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판매량이 전년 비해서 한 26% 정도 늘었는데 문제는요. 점유율이 한 0.8%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 좀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에서 지금 12개 도시로 신차 판매에 대한 신차에 대한 규제가 지금 제한 조치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의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또한 미국에서의 이 마진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리스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인 흐름은요. 지금 차트를 이제 볼 수가 있으면 지금 2009년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추세가 이제 다시 깨어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 바뀌어지면서 일정한 이제 저항선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저항선이 이번에 이제 2013년 7월부터 돌파가 되었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부터 주식 증선 나오면서 두 개를 선택하라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현대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주가 조정도 받았고 기업의 내부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에도요. 일반 이 현대차에 대한 좀 기대치는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드리면은요. 현대차 그룹의 엄청난 주가 상승은요. 가장 큰 원인은요. 저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왜요? 제가 현대 모비스의 직원이었는데요. 그때 네. 주가 3,500원이었습니다. 제 나오고 나서 이렇게 회사가 잘 돼요. 결국은 제가 떠남으로 인해서 회계가 가장 발전하지 않았나. 제가 아마 그대로 나와 있었으면. 굉장한 그렇게 희생정신. 근데 나무노멘토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또 승천을 안 나오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나무노멘토 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계시면서 대박을 같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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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회월 멘토. 네. 자동차주 추경 매수해도 될까요? 앞으로의 대응도 또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좋을까요? 조금 섹터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완성차 업체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종목군이 오히려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부품주들은 뭐 종목들에 따라서는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되면서 좀 올라간 부분도 변동이 있고요. 너무 커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오히려 대형주군이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나무노멘토. 최근에 엔저의 이 환율 부분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면서 눌렀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엔저가 갑자기 뭐 급락 부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엔저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엔저 아예 쳐도 안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엔진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면, 파는 사람이 많아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부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부끄럽죠. 핑계를 대고 다른 이유를 찾는 거죠. 실제로는요, 순항하는 흐름 속에서 항상 하루도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엔진은요,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지, 천천히 떨어지는 가격은요,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사담적인 부분을 하나의 제 정보통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호주와 독일의 총리 자체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의 K5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 이 차가 이제 그 나라에 첫 이제 수출을 하게 돼서 들어왔을 때 그 차를 시승을 해보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얘기죠? 극찬을 했다라는 거죠. 한국차. 이런 차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친필 서한까지 좀 줬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기술력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완성차들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일본 완성차 쪽으로 집중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자동차 섹터 앞으로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 이슈앤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다음 장은요, 뒷담화입니다. 네, 역시 이럴 때일수록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우리 미스 김인 것 같아요. 미스 김이 오늘도 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동했는데 와글와글, 우글우글 어떤 내용이었어요? 화면 함께 보시죠. 국내 최대의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올 들어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거 혹시 네. 명분이 네. 경제민주화에 대한 집중에 강화를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냄새도 나고요. 네.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나무노멘토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나무노멘토. 네. 이 경제민주화는 이유라는 명분을 뺀다면 네네. 사실 연기금의 의결권이 강화됐다. 전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건 보통 결산법인이 끝나는 시점에서 많이 나왔었지. 네.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간에 많이 행사를 하진 않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겨. 아. 지금 국민연금이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는 시점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지금은 그거 아니라도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연기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드리자면요. 네. 우리나라 연기금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한 405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주식 투자 비중이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한 23%대를 제외한다면은요, 다른 선진국들은 보통 50% 이상으로 가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년에 어떤 연기금 수익률을, 다른 나라 연기금 수익률을 보면은요, 대부분 한 13%인데, 우리나라 연기금 수익률은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13% 내고 있는데, 물론 일본은 한 8.7% 정도 됩니다. 네. 왜 우리나라 연기금 수익률 뭐 이래? 뭐 너네들 큰 소리 칠 수 있어? 그런데요.
10년간의 연기금 수익률 보면은요, 연평균 수익률 6.3%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거의 세계 제일에 가까워요. 안정적이란 얘기죠. 예, 굉장히 운영을 잘합니다. 이제 연기금요, 충분히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예, 큰 소리 칠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기업 구조가 전부 다 재벌 위주로 막 엮여져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재밌잖아요. 요만큼의 이건희 씨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 그룹을 움직이는 것은요, 이거는 외국에서는 연구 사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사례가 되는데, 그나마,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제어를 하려고 했었고, 근데 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안 하겠다 그래버리고, 그죠? 이제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좀 참여를 해서 건드리는 부분은요, 뭐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 연기금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고, 또 연기금 하면 또 한 네. 분이 생각나요. 우리 멘토 중에. 어떤 분이었죠? 아이러브 연기금. 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정재영 분인지 알아요? 멘토였죠. 네, 네. 그쵸. 셜록 홈즈 정재영 그쵸. 멘토였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오늘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연기금 하면 사실 지금 기금운용 쪽이나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시장의 지배력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시장이 많이 힘들 때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만 생각하면 이열 멘토 상당히 우리 긍정으로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IMF 이후에 사실 주도권이 사실 외국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연금이 많이 관여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사선임 반대건들이 좀 많이 최근에 있었던 부분이 아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보다 가장 많았죠, 올해가.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자꾸 이슈화 되면서 그런 옛 추측을 좀 낳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명분상으로는 이제 뭐 대기업의 뭐 전횡이라든가 를 막는다, 또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부분은 상당히 좀 오히려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자, 두 분한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게 혹시 연금 사회주의 가능성이라고까지 확대를 지금 여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열 멘토는 살짝 답을 좀 주셨어요. 글쎄,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오히려 긍정이다라고 주시긴 했는데, 네. 연금 사회주의 가능성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 있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현재 이제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이제 이슈화가 좀 된 것 같고요. 네. 거기까지 예측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나오는 멘토, 연금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솔직히 너무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연금 네. 사회주의가 뭐냐면 이 연금이 기업을 지배한다는 거죠. 의사권을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을 지배하면 이게 이제 기업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훼손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 국민연금이나 펀드는요, 좀 더 섀도우 보팅이라 해서 투표를 이제 참여를 하는데 항상 방향이 가는 쪽으로만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업을 어떤 경영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집단도 아니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은 멘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올 2분기 국민연금이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 네. SDI, 그리고 LG전자, SK케미칼 등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들 네. 종목이 국민연금의 어떤, 지분 참여에 의해서 어떤 리스크를 가진 이런 부분은 없고요. 계속해서 주가는 각각 개별 종목의 실적과 개별 정보의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 연금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이겁니다. 연기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다 보니까 그 주식 지분율이 크니까 이제 경영권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말인즉슨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업 자체가 그 기관 쪽의 자금에 의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부분을 이제 연금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렇게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연기금 부분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부분, 자율성 침해 부분은 좀 여기까지 좀 짧게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 좀 하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옵션 승수제를 도입을 해서 시장에서 수수료 비용이 많이 도출을 해서 시장에서 세수를 좀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경제민주화한 이후로 또다시 파생거래세 도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작년부터 불거졌던 내용이
다시 한번 지금 많이 커지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 세수 확대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저희가 의견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이월 멘토 파생시장 거래세 도입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까? 왜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요, 금융시장 자체가 사실 많이 좀 침체, 특히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익 구조가 좀 어려운 상태. 약해졌죠. 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규제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개인의 투자, 개인의 어떤 피해가 많다,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았었고요. 파생 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거래세를 높인다 그래서 사실 투자를 안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런 정책이 그동안 좀 일관되게 나왔었는데, 네. 오히려 좀 규제책보다는 좀 오히려 좀 장려하는, 또 오히려 부양하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이 원래 옵션 매수 전용 계좌가 좀 있었어요. 시장에. 네. 옵션 네. 승수제가 도입되기 전에. 그러면 손실 자체가 날 수 있는 건 자신의 자산 정도인데 이걸 우리 투자자에게 명분을 제시하고 없앴죠. 그 계좌를 없애고 그 승수제를 도입하고 나서 매수와 매도를 모두 다 하게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그러면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많이 나지 않고 자산을 좀 관리가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지금 손실 나는 계좌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파생거래세 도입에 비중 자체에 가중을 준다 힘을. 자, 나무는 멘토는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아, 찬성이요? 예. 왜요? 지금 이 파생거래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이겁니다. 초등학생한테요, 대학 수학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같이 문제 풀기 대회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파생은요, 기형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이 레버리지가 커지게 되면 나중에 이 전체적인 이 파생 시장에 따라서 우리 금융 충격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생 거래세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선물 얼마를 내냐면 0.001%입니다. 그래서 1억치 사면은요, 1억치 네. 10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근데 파생 거래세는요, 반드시 저는 좀 많이 받아가지고, 네. 많이 보태 쓰십시오. 다른 데서 세금 걷지 말고, 파생 거래세는 많이 받아가시고요. 증권 거래세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0.3%, 코스닥 0.15, 그리고 0.15 딱 붙어 나가는데요. 이거 좀 줄이시고, 파생 좀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두 분이 지금 극명하게 의견이 좀 갈리기 때문에 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는 멘토는 파생거래세 도입을 찬성을 한다라는 네. 얘기 속에 증권거래소를 축소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수를 유지를 시켜주는 정도의 찬성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 멘토 사실 옵션 승수제와 옵션 매수 전용 계좌들이 사라지면서 옵션 시장이 초토화로 완전히 네. 그냥 뭐 ELW 시장도 국민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네네. 이 파급 효과 어떻게 생길까요? 외국인들 국내에 안 들어온다는 소문까지 좀 있던데. 글쎄요, 저는 사실은 시장은 뭐, 시장이 알아서 시장의 어떤 그 효과를 좀 믿고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조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네. 이제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히려 이제 증권 시장 쪽으로, 현물 쪽으로 이제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너무 세금을 좀 계속 부담을 해서 지운다라는 부분은 계속 그 거래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시장에 좀 맡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분과 그리고 찬성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중간적에 내보니까 역시 네. 건강하고 제대로 된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한 그 지름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또 내일장에 승천하는 종목 찾아볼게요. 네, 어김없이 들어온 내일장 승천주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어떤 멘토분이 어떤 승천주를 갖고 왔는지 혜선 씨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또 이거 여러분들의 포트를 빵빵하게 해줄 겁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네, 나무는 멘토입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요? 사람이 넘버원인 기업입니다. 사람인 HR 들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이효열 멘토. 오빠, 달려! 할까 말까 고민 중이죠? 기아차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재밌죠?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요. 와, 귀에 그냥 쏙 들어옵니다. 네, 원래 이 그렇죠? 종목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온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빠 달려 기아차. 달리죠. 제가 기아차가 아니어서 오빠가 없나 봅니다. 나오는 멘트에 사람이 네이처 상당히 오래간만에 보게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 네이처 우리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 제 포트가요 100% 다 차 있는데 네. 지금 사람의 HR이 20%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된 미술가요, 일인가요? 신용가요? 아닙니다. 한 종목이 포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네. 종목은 AS 시간에 말씀해 네.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네. 일단 사람의 HR에 대해서는요. 지금 취업 관련해가지고요. 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지금 계속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고용률이 이제 70% 로드맵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5조 원을 투입한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과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HR이 현재 이제 잡코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인크루트, 리크루트 다 있었는데, 유료화를 너무 빨리 전환하는 바람에, 이 잡코리아와 이 사람인 HR 두 개가 다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점적인 지위인데, 잡코리아가 상장이 안 되고, 사람인이 상장하면서 사람인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정책 수혜와 맞물려 가지고요, 신규 채용도 굉장히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도요, 지금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조만간 한 내년에서 2015년 정도면 충분히 1위 탈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위가 된다면 본격적인 유료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은요, 이미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요. 네. 4월달까지 3, 4월달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9,000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결국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권리락도 당하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희석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금 수급의 흐름과 탄력적인 주가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바닥이고, 네. 그리고 유상증자의 물량 부분도 거의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충분히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는 멘트. 그러면요,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지금 인크루트 부분, 그러니까 즉, 고용자와 고용인들과 그다음에 고용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같이 묶이는 네트워크 구성 부분이잖아요. 네. 실적 자체의 그 영업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뭐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부분에 수수료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 매출이 큰 건가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거기에 그냥 단순히 등록을 해가지고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유료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게임머니 아바타 바꾸는데 돈을 쓰는 것처럼 네. 기업에서 어떤 그 배너 광고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노출을 하기 위해서 광고가 나가는 일종의 이제 NHN 네이버 같은 개념이죠. 그 부분이 이제 이 인사 채용 부분에서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사업, 인력 파견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고용이 많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구인 구직자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인 구직자 수가 첫 번째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이 사람인과 잡코리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이트에서 첫 번째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매매 전략 짚어주셔야죠. 예, 현재 가격 12,900원입니다. 12,900원인데요. 뭐 현 가격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네. 가격에서 접근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네. 1차 목표치는 한 14,500원 정도가 좀 강한 저항선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정도를 잡는 이유는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해드렸거든요. 주가는 연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전기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이 날기 위해서 걸리는 부분이요. 네. 여기 이제 전기줄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전기줄이 좀 많이 있는 부분에서 지금 한번- 참새가 많이 있군요, 참새가. 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전기줄이 많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풀어주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탄력성이 좀 증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짧게 좀 빠른 수익률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럼 이 종목에서 왜 빼고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는 역시 AS 좀 이따가 네.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널 고정해야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나무르 멘토의 사람인 HR, 정부 정책 부분의 로드맵에서 일자리 창출의 수혜가 좀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도 사실 많이 궁금했던 부분을 네. 보니까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과 광고 매출 부분에 사업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네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나무르 멘토의 사람인 HR 여기서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자동차 하면 내가 샘플러스 1등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이열 멘토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기아차를 말씀드리는데, 기아차는 이제 포트에 편입이 돼 있던 종목인데요. 추가 매수 관점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계속해서 아까도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추세는 뭐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단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추세 상승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흐름 자체가 작년에 이미 좀 선반영돼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올해는 다시 한번 반등세로 좀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또 그 많이 또 수급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 기관 자체도 이제 3일 연속 매수세가 나왔고요. 네. 외국인도 연속해서 올해는 계속 그 자동차를 좀 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생각이 되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연결 실적 기준으로 하면 올해도 한 3조 원 이상은 일단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중요한 매매 전략 짚어주셔야죠. 네, 매매는 일단은 지금 사실 지난번에 뭐 중국의 악재라든가 또 임단협의 또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하향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추세를 깨지 않았거든요. 그냥 네.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61,000원에서 일단 매수 시도를 하도록 하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손절가가 55,000원입니다. 손절가 55,000원. 네네. 그러면 이열면 또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셔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아요. 포트에 있는 종목에 이제 제대로 된 잔력 포인트에서 비중을 확대한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고요. 매매 전략 짚어드릴게요. 네, 먼저 나무누멘토의 내일장 승천주입니다. 사람인 HR 소개해 주셨죠? 매수가 12,800원에 목표가는 14,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2,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이효열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는요, 기아차입니다. 추가 매수 의견이시고요. 매수가 61,000원에 목표가 7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에 추가 비중 10%입니다. 내일장 승천주를 확인해보는 동안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조급증이나 급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이 빠질까? 그러니까요. LG 플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빠질까 궁금해하셨을 것 네,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저도. 바로 우리 멘토분들,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달려볼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 시간이죠? 예, 우리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상계좌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니까요. 네.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면서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운영 원칙입니다. 한 주가 지났으니 운영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는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의 가상계좌 운영 원칙을 사용하고 있겠고요. 종목 편입 역시 비중을 100% 내에서 제한을 합니다. 또한 재편입 자체가 가능한 것은 1회가 한 번 더 허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제시하신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이 시도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증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수수료는 미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데요. 셀트리온 강합니다.
내가 대장이다라는 시가총액 1위권을 강하게 고수하면서 5% 가까이 급등을 하면 수익률 50% 이제 네.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6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현대 하이스코 역시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우.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목표가 상향 체크해 주시면서요. 컴특수 역시 6%의 급등을 보이시면서 목표가를 또다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량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 편입 시도했던 금호석유는 금일 변동성이 컸던 장 때문에 편입 포기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요. 오늘장 1.4%대로 상승하면서 손실을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1%대고요. SK브로드밴드도 1%대로 상승하면서 현재 1.31% 수익 보고 계십니다. 원금 회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분발해 주세요. 다음은 셜록홈즈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잉크테크가 장 막판 부근에 살짝 밀려보는 모습에 마이너스 0.98%, 약 손실 구간에 발생되어 있지만 현대 BNG스틸이 신고가를 작성하고 난 뒤에 7.79% 강하게 시장의 주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신규적으로 들어갔던 누리텔레콤이 살짝 눌리면서 마이너스 1.70%인데요. 특이사항은 없지만 포트 강력하게 보유하고자 내가 대장을 만들어내겠다, 1등 기다려라라는 강력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순 모멘토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디텍 오늘장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목표가 17,000원에 수익 처리되면서요. 이 종목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총 20% 수익률 내면서 92만 원 수익금 만드셨습니다. PNT도 8%대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요. 수익률 16%대로 훌쩍 뛰어올랐네요. 양순 모멘토 현재 자산 총액 221만 원 수익 보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김영금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사가 많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현재 4종목의 포트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S에너지가 오늘 2%의 상승을 들어오면서 수익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4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요. 자산총액 5천만 원 원금을 회복하면서 72만 1,995원으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이죠.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나무누 멘토의 포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연속 동반 매도하면서 오늘장 4%대로 급락했는데요. 그래서 내일장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27,300원에서 27,500원 사이에서 매도하겠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잘 따라해 주시고요. 반면에 LG U 플러스 5%대 높은 수익률을 상승했습니다. 수익권으로 첫 진입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승천주 사람인 HR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매수가 12,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4,500원에 손절가 12,00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비중 20% 추가하십니다. 다음은 1억 원 포트폴리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인데요. 현재 4종목 모두 비중 자체가 100%가 채워진 상태에서 강력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수 부분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살짝 소폭이나마 모두 다 살짝 하락 마감하는 부분이지만 단무리 정신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쌤 도영씨 멘토의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랜드가요, 오늘장 4% 가까이 좀 낙폭을 키우면서 손실 구간이 조금 커진 모습이죠. 네, 분발해 주시고요. 종목별로 살짝 부진하지만 그래도 성우전자는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4.19%네요. 네, 오늘 출연하신 이효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기아차, CJ, GS, 대덕 GDS와 삼성중공업 5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기아차 오늘 같은 경우 강보합에 추가 매수 사인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겠고요. CJ를 내일장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11만 5천원 구간에서 전량 CJ를 손절 처리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삼성중공업이 4거래일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역시 시장에 부르릉은 다음에 위에 백고동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기아차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매수가 61,000원, 목표가 70,000원, 손절가 55,000원에 내일 추가 10%를 61,000원 밴드 속에서 추가 비중 여러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김용준 매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재차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9%에 가까운 손실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동국제강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오늘장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내일장 좀 더 빨간불 켜는 모습 기대하면서요.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저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조금, 가장 대형주 포트 자체가 조금 네. 쉬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출연하신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기다리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예, 우선 SK 하이닉스 편입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저를 이제 따라 매수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만회 플러스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요. 최소한 20%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근데 매도를 하느냐? 제가 주식 증전 시즌 1에서 2월달, 3월달 두 달 동안요. 제가 수익률 꼴찌였거든요. 근데 4월달, 5월달에 1등을 했습니다. 네. 두 달 정도 했으니까 자, 이제 5월달, 이제 6월달, 7월달, 다시 지금 보니까 수익률이 꼴찌더라고요.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속도를 낼 겁니다. 네. 8월달, 9월달, 다시 두 달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또 나무는 1등 지겹도록 봐가지고 또 주식 승천이 시즌3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겠지만은요, 첫 번째. 현재 지금 좋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났는데 왜 떨어지느냐? 역시요, 펀더멘탈보다 더 강력한 거는요, 수급입니다. 뭔가요? 수급. 예, 지금 외국인들이 2004년에 지분은 2%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7%가 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요, 장기적인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데 주가를 만드는 부분은요, 기관들인데, 기관들의 손절매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특히 이틀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틀 동안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점선으로 보이는 게 신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7월 달에만 신용으로 매수가 들어온 게 약 350억 정도 들어왔어요. 네. 이 자금들은요,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손이 굉장히 큰 사람들, 큰 손이거든요. 큰 손과 이 기관의 매수매도 공방이 이틀간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참패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쁜 부분은요,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에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리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라도 없었으면은요, 반등이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한쪽의 수급이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펀더멘탈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빠른 종목으로 좀 이전을 해서 수익률을 다시 정비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두 가지 전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적으로 계속 저를 따라오실 분은요, 내일 매도를 합니다. 얼마에 매도할지 모르겠다. 내일 방송 들어오세요. 하루 종일 제가 SK 하이닉스 봐드리면서 매도 타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 종목으로 연결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가면, 장기적으로 지금 물려서 못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끌고 가십시오. 펀더멘탈로는 반드시 주가는 회귀합니다. 다만 제가 싫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싫어하거든요. 세 가지가 아니라 이 부분을 말씀해 드리는데, 주식하고 모기하고 개하고의 공통점을 제가 싫어해요. 주식, 개, 모기의 공통점. 물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더 물리게 되면 주가가 좀 팔기가 힘들어지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손절 가격 26,000원 정해놨었는데요. 미리 손절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항상
만회의 자신감 가지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나무르멘토 알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내일 포트에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손실로 빠져나가야 된다라면 조금의 손실을 좀 축소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내일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신다고요? 예. 어디로 들어와서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 TV에서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요, 그게 이제 방송 이렇게 뜹니다. 남원우의 중앙증권연구원 멘토클럽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 보면 무료로 뜨니까요. 그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 아픈 가슴을 다독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무르멘토 말미에 이제 방송 마지막 부분에 제대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빨리 연락을 하세요. SK 하이닉스 때문에 걱정되고 계시는 분들, 내일 바로 나무르멘토하고 SK 하이닉스 전략 좀 세우실 분들은 샘플러스 반드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트에 있는 종목군 중에 이제 앞에서 LG U+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네. 태광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죠. 예,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단계 전고점에 이제 근접한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은 전고점에 근접한 모습인데, 요거를 이제 돌파해 나가기 위한 선조정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실적 개선, 3분기부터는 상당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요거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봐야겠는데요. 기아차는 아까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CJ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CJ는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편입을 했던 그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네. 이제 올 1분기에 이제 15만 원 선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CEO 리스크가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했다가 최근에 사실은 그 세무조사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의혹이 계속 이제 뉴스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좀 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글시글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슈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 말씀을 좀 아쉽게도 매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다만 좀 이 부분의 흐름까지 어느 정도 국세청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의 비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라면 분명히 CJ는 좀 봐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 종목을 더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 저희 살펴볼까요? 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G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유가가 최근에 좀 안정이 되고요. 또 3분기 후에 마진의 회복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되면서 네. 화학업종과 같이 해서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 조정이 상당히 좀 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나무르 멘토, 그 다음에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도 종목이 지금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따라 하시게 된다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권력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다 기술적으로 추세의 상단이 왔다. 네. 조금 쉬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글로벌 증시, 그 다음에 야간 선물 시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현재 아쉽지만 소폭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까지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지난 16거래일 중 13거래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울초 이후 18%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장 개시 후 잠정주택 판매 발표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기는 하였지만 마이너스 0.4%의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과 함께 내일부터 2일간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에 선물지수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미 증시는 개장 후 약 0.2%가량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FOMC를 비롯하여 미
GDP 예비치, 고용 동향 및 ECB 정책 회의 및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매우 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비농업 부분의 실업률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올라갔으니 조금 쉬어가는 템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볼까요? 예, 연이은 대형 M&A 재료들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난 이 거래일간의 하락에 따른 저점 매수세 역시 유입되며 시장을 지지,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호조에 제약사 엘란과 식품회사 다논이 각각 3%, 13%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증시 모두 0.5%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유럽권 지수는 연초 대비 7%가량 오른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전망되나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저항선을 앞둔 투자자들의 방어적인 태도에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할 듯합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긍정의 신호 자체를 유럽은 좀 받지 못했고, 네. 그것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가, 이 호재들이 나오면서 다시 우상에 가고 있다라는 거. 유럽이 이제 미운 우리를 벗어나려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보실까요? 예, 먼저 금일 주간 아시아장 NI 강세 지속에 달러에는 1개월 만에 97엔대로 내려왔고요. 중국의 제조 PMI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함께 중국 정부의 부채 감사 소식에 투심이 압박받으며 아시아 증시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코스피 역시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 속에 현재 관망 장세 연출되고 있으며 지난 2주간의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과 함께 60일 기술적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조정 장세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현재 야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간 시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눈치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야간 시장 거래가 많이 좀 축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부터는 이제 국내 증시 대외적으로 부분했을 때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네. FOMC가 좀 시작이 되고요. 또한 금통의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광공업 산업 생산 부분,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 선행 순환 변동치가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부분과 함께 일본 같은 경우는 실업률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네. 실적 발표는 SK텔레콤, 두산, 롯데케미칼, 드디어 2차 전지 삼성 SDI가 실적 발표합니다. 네, 현대산업은 오늘 벌써 문매를 한번 맞았죠. 실적이 어렵다는 부분에 쇼크를 하나 맞았는데 현대산업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 상당히 중요한 게 좀 있는 거 보니까 두 네. 종목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전략 이분들과 이 실적 종목이라든가 내일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대응할지 나무는 또 콕콕 찍어서 네, 일단 뭐 계속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좀 상당 부분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현금화를 좀 보내드리겠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좀 강하게 뜨게 되면은 무조건 현금화. 예, 일정 부분 현금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 짧게 말씀해드리면 첫 번째 삼성전자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느냐. 순환 들어오지 않는다면 IT군들의 탄력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수는요 1892포인트 1890포인트를 지지하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서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소재 산업재군들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역시 셀트리온의 고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튼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대응을 함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단기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일단 좀 쳐내자. 그리고 코스닥에 조금씩은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상승 종목의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특별한 이슈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은요,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은요, 이제부터 매집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집을 과거에는 이제 미리 들어가서 실적 발표를 보고 나오는 단계가 있는데, 네. 이 실적 시즌 이전에 프리어닝 시즌, 즉 6월 달에
아무도 매집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은 언제부터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모두 지금 실적이 나오는 지점부터 매집을 시작합니다. 실적 좋은 종목이 단기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때부터 매집이 되어서 한 단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꼭 기대를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즉 악재가 소멸되는 종목군들의 순환매는 내일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경기 방어주와 실적이 좋은 또는 악재가 소멸된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은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나무라면 또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개의 섹터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내일 그 종목들 콕콕콕콕 찍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언제든지 그래. 참여하십시오. 네. 네, 그럼 이효의 멘토의 내일장 전략과 또 전망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지수 발표라든가 지표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다. 오늘 흐름에서도 약간 이제 1900선의 어떤 지지력도 완차게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전체적인 추세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하락을 마무리하고 나서 반등을 좀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좋은 종목들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 좀 올라간 종목들이라든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간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대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면 또 그러면요,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좀 갖고 있었는데 그 바닥권의 낙폭과대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오늘 조금 눌리다 보니까 보여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전량 다 팔고 갈까요? 아니면은 좀 절반 정도만 팔고 갈까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단기 바닥권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네네. 업황 자체도 어느 정도 단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만약에 제가 이월 멘토는 또 한 종목 내일 실적 발표는 현대산업 같은 경우 오늘 먼저 한 대를 맞았거든요. 야물한 듯 제대로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아래 꼬리를 잡고 싶어 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안 된다. 절대 보지 마라. 내일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개별 종목은 제가 좀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일단 제가 뭐 최근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던 것으로 네, 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이제 건설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경기의 업황이라든가 이런 회복 부분이 좀 더디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좀 대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내일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 뺨을 두 대를 더 맞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으며 두 분 다 내일 조금 현금화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시장이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걸 엿볼 수 있던 오늘 내일장 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분석해 주신 저희 멘토님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멘토님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시길 기대하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무는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을 보내드리고 나니까요. 저희가 또다시 이제 고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야심한 밤 증시 데이트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하십니다. 시장 전략 및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30분, 그러니까 저희 주식 승천이 끝난 바로 그 시간에 plus.centtv.co.kr로 생방송 접속하세요. 빠지 마이 무겁다 라고 얘기하는 부산 사나이 나우노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저희가 주식 승천 10시 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릴레이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제가 오늘 스타트를 좀 끊었고요. 수익 야무지게 내어드렸습니다. 나무노멘토가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8월 증시 대전략,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섹터에 따른 매매 전략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plus.centtv.co.kr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센플러스 또는 센TV를 검색하시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SK 하이닉스 때문에 멀치 아프고 골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빨리 내일 같이 접속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영 씨,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나요? 네. 그러네요.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이죠.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